안녕하세요. 군사덕봉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과 대만 대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급기야 미국의 가장 무서운 타격 전력 중 하나인 B-2A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이제껏 해외에 배치된 것 중 가장 대규모로 배치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4일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은 최근 호주의 엠벌리 공군 기지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스텔스 폭격기 부대인 제509 폭격 비행단 예하의 가용 전력인 4대의 B-2A 폭격기 모두가 전진 배치되었다고 알렸는데요. 현재 미 공군은 20대의 B-2A 스텔스 폭격기를 보유 중인데 이들의 평균 가동률이 60% 정도인 것을 생각해볼 때 4대의 B-2A 폭격기라면 만약을 위한 핵공격 대기 임무로 수행하는 최소한의 B-2 폭격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용 전력인 셈입니다. 해외 미 공군 기지에 이렇게 많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원래 미 본토의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 주둔하는 이 제509 폭격 비행단의 B-2A 4대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타격하려면 11,000km를 날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호주 엠벌리 공군 기지에 배치된 이 4대 B-2A 스텔스 전략 폭격기들이 베이징을 타격해 박살내는 데는 8,300km 정도만 날아가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면 미 본토에서 날아올 때보다 4시간 정도 대응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 공군이 가용한 B-2A 폭격기 전부를 호주에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같은 조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미국을 향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층 가라앉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기 직전에만 해도 전용기를 격추시켜버리겠다, 불장난하면 태워버리겠다 협박하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면적인 위기가 닥칠 때가 아니다.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누그러진 메시지였습니다. 최근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응을 고조시킬 도발을 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3년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의 일시적인 태도일 뿐 3년임이 확정되고 나면 지금보다 더욱 과감한 군사적 행동을 중국이 보일 수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드 블란쳇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중국이 진술시킨 003형 항공모함의 새로운 스텔스 함재 전투기인 J-35가 전자식 사출기를 통해 날아올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만의 전투기들 그리고 미 해군의 함재 전투기들과 군사적 충돌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F-35C가 중국의 J-35를 전혀 다른 개념의 공중전으로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는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F-35의 진짜 진면목이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 중인 개량을 통해 F-35C가 얼마나 더 강해질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스텔스 제공 전투기로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A 랩터를 180여 대 운용하고 있지만 F-35는 지상 타격이나 공대함 타격 용도로만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또한 단독으로 제공권 장악과 요격 임무 모두 실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중우세 전투기인데요. F-35의 F-135 엔진은 F-22의 F-119 엔진의 추력을 향상시킨 엔진으로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F-35는 이를 단발로 탑재하고 있고 기체 자체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점 때문에 슈퍼크루징은커녕 가속력과 상승력이 떨어져 근접 공중전과 시계외 공중전 모두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개 WS-19 엔진을 장착하는 중국 푸젠항모의 J-35 전투기가 마하 1.8까지 가속할 수 있는 것에 비해 F-35C는 최대 속력이 마하 1.6에 머무르는데요. 뚱뚱한 체급을 가지고 있는 F-35C는 지속선의 능력과 순간 선회력 모두 다른 4.5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35C는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격추당할 위험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F-35C가 상정하고 있는 공중전 개념은 다릅니다. 4.5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기존의 전투기들은 뛰어난 기동성으로 상대 전투기보다 먼저 높은 고도로 올라가 AIM-120 암람과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시계외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 해도 이렇게 할 경우 더 높은 곳에서 날아가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위치 에너지와 가속력을 받아 더 먼 거리까지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근접 공중전 상황이라 해도 기동성이 더 좋은 전투기는 더 다양한 속도와 고도 영역에서 상대방의 뒤를 잡아 미사일을 조준하고 기관포를 명중시켜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적의 꼬리를 잡으려 하는 이유는 기존의 많은 전투기들이 탐지 범위가 좁은 레이더를 기수 부분에 장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의 항전 장비가 전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F-35는 다릅니다.
지난 시간 F-35가 360도 전 방향의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EOTS, EODAS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F-35의 기수가 적의 꼬리 쪽을 향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느 방향에서 적이 감지되든 HMDS 시스템으로 즉시 고개만 돌려 적을 낙온시키고 공대공 미사일 발사의 적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기존의 근접 공중전, 도그파이트처럼 적 전투기의 꼬리를 쫓아 기수 부문의 조준기로 적 전투기를 낙원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장을 외부의 하드포인트에 장착해야 하는 기존의 4.5세대 전투기 및 4세대 전투기들은 얼마나 많은 무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기동성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공중전 상황에 접어들 경우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경우 당장 보조 연료 탱크를 떼어버리고 기동성을 향상시키려 할 정도인데요. 스텔스 모드의 F-35는 외부 무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 항력이 증가될 일이 없으며 고바듬각 제어 능력 AOA가 50도에 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최신의 AIM-120D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량형이나 앞으로 나올 AIM-260 JATM 차세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같은 발달된 미사일, 그리고 사각이 없는 전방위 탐지 능력을 가진 EODAS와 조합될 경우 비가시거리 교전뿐만 아니라 근접 공중전에서도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해 먼저 격추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기들이 근접전에서 지속적인 꼬리 물기 기동으로 공격의 기회를 노리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F-35는 EODAS로 전방위를 감시해 적기가 어느 방향에 있든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발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공중전 능력으로 기동성이 더 뛰어난 4.5세대 전투기들을 근접 공중전과 비가시거리 교전 모두에서 압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중전 우위를 목표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F-35는 2015년에 무려 110도 고바듬각 기동을 선보인 바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미리 항공전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개발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기수 부분이 아닌 다른 방향의 센서로도 적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기동성 또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미국은 현재 차세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 JAT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AIM-120 암람은 추진력을 초기에 모두 소진해버리는 탓에 멀리 날아갈수록 기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F-35가 어느 방향에서도 적 전투기에게 미사일을 발사 가능하다 해도 이런 미사일로는 적을 격추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AIM-120 암람은 너무 폭넓게 판매되어 중국의 전자전 공격에 쉽게 제밍당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AIM-260 JATM은 다릅니다. 중국이 이중펄스 로켓 모터를 탑재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를 개발하자 미국도 더욱 장거리의 타격 능력과 함께 기존의 암람보다 더욱 발달되고 기동성을 가진 AIM-260 JATM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사거리가 200km에서 300km에 이르는 중국의 PL-15에 대응해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AIM-120D 암람을 개발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PL-15를 현격히 능가하기 위해 더욱 발전된 AIM-260 JATM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AIM-260의 개발은 아직까지 형상조차 공개하지 않는 극비 사업이지만 현지에서는 듀얼 펄스 기술이 적용된 신형 고체 연료 사용 모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은 지난 2021년 2월 AIM-260 JATM의 첫 발사 시험을 진행한 이후 3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험 발사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갈수록 잦아지는 QF-16 풀스케일 공중 목표물의 비행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난해 11월 해외 군사 전문지 더 드라이브는 보도했습니다. QF-16은 AIM-260 JATM 미사일의 시험을 위해 F-16 전투기를 무인화한 버전의 무인 전투기입니다. AIM-260 JATM이 목표대로 잘 개발된다면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km에서 200km 이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전의 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동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기에 F-35의 사각이 없는 교전 능력과 합쳐져 미래 공중전에 있어 가장 앞서 나가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푸젠 항모의 J-35 전투기들이 미 해군 항공모함의 F-35C 전투기들과 강습 상륙함 전단의 F-35B 전투기들에게 제압당하고 나면 그 이후는 LRASM을 무장한 나머지 F-18EF 슈퍼호넷 탐제 전투기들이 활약하게 될 겁니다. 현존하는 대한미사일 중 가장 무서운 최종 병기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스텔스 대한미사일 LRASM인 만큼 미 해군보다 함대 방공 능력이 크게 떨어질 중국의 항모 전단과 함대는 이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구나 앞으로 F-35AC 전투기들은 혁신에 가까운 뛰어난 효율과 능력을 제공하는 XA100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을 채용하고 블록4 업그레이드를 거친 이후 내부 무장창에 6발 이상의 AIM-120 암람을 장착하게 될 예정입니다. AIM-260 JATM이 2026년 실전 배치될 쯤이면 더욱 많은 성능 개량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물론 중국의 J-35 또한 개량을 거듭해 더욱 강력해지겠지만 지금도 2026년 이후로도 J-35가 미 해군의 F-35C를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